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겨레 신문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한겨레가 이 친이낙연계 언론 아니냐, 반명 친낙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대체로 반명 친낙이에요. 친윤 언론들도 이낙연에 대해서는 그닥 비판을 안 합니다. 오히려 이낙연 쪽에서 뭐 한마디 하면 받아쓰기 바쁘죠. 유독 이재명에 대해서 독하게 구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언론계의 현황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문재인이 민주당 대표일 때 혹은 문재인이 민주당 국회의원일 때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문재인이 뭘 했다 그러면 너도 나도 물어뜯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 때 그 당시 문재인 의원이 그 우리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단식을 할 때도 그 세월호에 그렇게 목을 메고 있던 한겨레조차도 문 의원의 단식에 대해서는 약간 시니컬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뿐만 아닙니다. 친문, 지금은 개딸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조롱거리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때는요, 친문이라는 이름이 지금의 개딸과 같은 취급을 받았고요. 그 앞서서는 친노라는 이름이 그렇게 비난의 대상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친노는 패족이다라는 말까지 나왔겠어요. 그죠? 근데 항상 그 선봉에 섰던 것이 누구였느냐? 한때는 친노, 한때는 친문, 그리고 지금은 개딸. 이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배관시하던 그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사실은 한겨레 경향이었습니다. 그들은 글쎄 친노든 아니면 친문이든 아니면 지금의 개딸이든 자신들이 볼 때는 아주 무식하고 무지한 대중 정도로밖에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 태도를 보일 리가 없다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반명 그 다음에 이 친낙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솔직히 생소하지도 않아요. 한참 그때는요, 한겨레나 경향이나 안철수 빨아주기 바빴고요. 또 그전에는 손학규 빨아주기 바빴어. 항상 노무현도 문재인도 그 다음에 이재명도 그들에게는 조롱거리,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어디 저렇게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 와가지고 지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지? 라는 식의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또 잠시 주제가 옆으로 샜는데요.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민주당 법사위 탈환 조정훈 꼼수에 막혔다 를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삼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조정훈의 당적이 바뀌었어요. 국민의힘하고 시대전환이 합당을 했습니다. 조정훈은 당연히 시대전환 소속이다가 국민의힘이 됐죠. 그래서 지금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지금 뭐합니까? 국민의힘에서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인재영입위원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어. 국힘당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9일날 국힘당에서
이 두 당의 합당을 공식 의결했고요. 이보다 앞서 7일에는 시대전환에서 합당 의결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미 합당 절차는 마무리된 거잖아. 그리고 본격적으로 조정훈이 국힘당 국회의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네. 그런데 왜 조정훈은 아직까지도 법사위 위원직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건가요? 보세요. 이 보도를 보세요. 조정훈은 아예 민주당을 야당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정훈이 현재 국힘당 국회의원으로서 공식적으로 여당 의원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앞서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회 법사위원회는요. 원내 제1당과 2당,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가 그 의석 비율에 따라서 그 국회의원을 의석을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누구? 이 비교섭단체 국회의원 한 명한테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정의당 의원들이 캐스팅 보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딱 한 석이 모자라 가지고 딱 그 한 석이 모자라 가지고 국힘당 마음대로도 뭘 못하고 반대로 민주당 마음대로도 뭘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이에요. 비교섭단체 국회의원 한 명 딱 두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법사위의 비교섭단체 국회의원은 조정훈입니다. 즉 조정훈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 국회 구조가 모든 법안들이 국회 법사위를 거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국회 법사위가 우리나라 국회에서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결국에 조정훈이란 이 한 놈이 우리나라 전체 정치판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정훈이가 얼마나 아나무인으로 까불어 됐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조정훈이 누군지 알기나 했어? 솔직히 말 그대로 듣보잡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조정훈한테 캐스팅 보트, 국회 법사위에서의 캐스팅 보트를 떡하니 쥐어줬더니 얘가 지가 잘나서 그 권한을 쥔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가 얘는 아마 민주당하고 국힘당 사이에서 이리 간보고 저리 간보고 누가 나한테 더 많은 콩고물을 남겨주느냐에 따라서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해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조정훈이 이제 아예 시대전환이 아니라 국힘으로 갔어. 그러면 뭐다? 비교섭 단체가 아니라 교섭단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법사위 그 자리 그대로 시키고 있지? 이제 법사위 그 비교섭 단체 몫의 한석은 내놔야 정상이죠. 근데 안 내놓고 있어. 왜? 제가 찬찬히 한번 뒤져봤습니다. 아직 절차가 마무리 안 돼서 그런가? 절차가 마무리 안 돼서 그런가 하고 막 뒤져봤어요. 그래서 시대전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지난 11월 7일에 국민의힘과의 합당 및 수임기간 지정권을 이미 통과시켰더라고. 합당권을 이미 통과시켰어. 그리고 이미 권한을 다 넘겨놨어. 합당 추진위원회 다 넘겨놨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미 합당 의결을 했어. 그게 벌써 언제다? 오늘이 19일이죠. 벌써 2주 전이었어요. 2주 전에 이미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는데 여전히 이 조정훈은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왜?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미 국민의힘 의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보니까 시대전환이라는 홈페이지는 그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 이게 뭐야 이거? 가만 보니까 지금 조정훈 이중당적인 거죠 지금. 국민의힘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지금 당적은 또 뭐다? 법적인 당적은 시대전환으로 지금 유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 이런 짓을 하지? 네. 캐스팅 보트를 내려놓기 싫은 거지. 즉 국회 법사위에서 지가 내려놓아야 되는 의석이 있는데 그거 내려놓지 않으려고 꼼수 부리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지가 내려놓아야 되는 직위인데 그거 내려놓으면은 지금 솔직히 누가 조정훈을 쳐다보겠어요?
그거라도 갖고 있으니까 조정훈이지. 누가 조정훈 알기나 아나? 그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결국 조정훈은 겉으로는 국민의힘 일하면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이익을 챙기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시대전환 국회의원으로서 또 자기가 챙겨야 될 정치적 이득은 또 따로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못된 거죠, 이거. 국민을 속이는 거죠. 우롱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확실하냐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국민의힘과의 합당 및 수행기간 지정권 요구 있습니다. 통과됐어요. 자, 그래서 제가 국회 의석 분포를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쭉 확인해 봤더니 현재 국회의원, 재적 국회의원 수는 298명이고요. 그 중에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렇게 쭉 168명, 국민의힘 111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시대전환 1명? 이 뭐야? 시대전환 1명, 얘 누구야? 얘가 조정훈이죠. 합당했다며. 근데 왜 국회 홈페이지에는 시대전환이라고 뜩 나와 있죠? 시대전환 한석이 분명히 있어요. 뭐야 이거? 합당했다는 말은 무슨 거짓말인 거야? 그리고 합당했다면서 그러면 여기저기 인터뷰는 왜 다니는 거야? 왜 이건 뭐지? 지금 11월 7일 날 시대전환은 합당을 의결했어요. 11월 9일 날 국힘당에서 합당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월 19일입니다. 이제 12시 지났으니까 11월 20일이네. 벌써 짧게는 열흘, 길게는 12일 전에 이미 합당이 다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인데, 그런데 왜 아직까지 얘는 시대전환이지? 왜? 자, 한 가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봤어요. 딱 확인해 봤더니 국회의원 현황에 조정훈이라고 뜨고 자세히 보면은 비례대표인데 법사위, 예결위, 그리고 법사위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소속은 시대전환이라고 딱 찍혀 있죠, 여기.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국힘당 의원은 아닌 겁니다. 이미 국힘당 의원으로 행세하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국힘당 의원이라고 소개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활동도 그렇게 하고 있죠. 국힘당의 인재영입위원이래. 인재영입위원. 남의 당에 가서 인재영입하겠어? 아니죠. 근데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고도 너무 당에 가가지고 당직을 맡고 있는 거네? 뭔데 이 자식 이거? 이거 뭔데? 응? 합당 절차 마무리도 안 되고 남의 당에 가가지고 지금 당직을 한 거야? 아니 절차라도 마무리해놓고 하든가. 자, 이 상황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응? 왜? 법사위 때문이죠. 법사위에서 이제 조정훈이 나가고 나면 그 자리를 용해인 의원이나 진보당 국회의원, 강성희 의원인가요? 이분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캐스팅 보트를 용해인 의원이 지거나 진보당 의원이 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특검법이라든지 탄핵 이러한 것들이 일사천리로 두두두둑 진행이 될 거예요. 그거를 조정훈이 막고 있는 거죠. 그 며칠 더 버티고 앉아가지고 각종 특검법이나 탄핵 의결이 진행되는 거를 막겠다는 꼼수인 겁니다. 참 열받죠. 진짜 열받죠. 지금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달리 얘기하자면 조정훈 한 명 때문에 개혁이 걸림돌을 맞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조정훈이 이 나라의 진보를 막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고요. 개혁을 막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조정훈이 이제는 손 털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자식이 꼼수 부린이라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글쎄
꼼수라기보다 거의 목리, 깽판 이게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요, 총 위원수가 18명인데 지금 현재 인원이 17명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9명, 국힘당이 7명, 비교섭단체가 1명. 그런데 이 국힘당하고 민주당하고 옛날에 뭐라고 지금 합의를 했느냐? 법사위에서는 과반수 의결이 아니라 60% 의결로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법안 심사 제1소위 제1소위를 의결을 할 때 이 반드시 한 명, 비교섭단체 한 명이 동의를 해야만이 의결이 될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놨고요. 이것 때문에 법안 심사 제1소위가 법안의 무덤이라고 해요. 즉, 이 조정훈 하나 때문에 온갖 법안들이 다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 한 명이 이제 빠져나갈 때가 된 거죠. 근데 안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은 조정훈이 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달리 말하면 이 조정훈 한 명 때문에 의결 정족수가 완성되는 걸 막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조정훈 때문에 막혀있는 법률은요, 각종 특검법이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각종 개혁 법률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조정훈이 맡고 있는 거였어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요, 이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권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회를 통과하는 모든 법률은 상임위를 거친 다음에 반드시 법사위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사위 안에서 체계 자구심사권, 법률 체계에 맞는지 혹은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과연 법적으로 맞는 법률적인 용어인지를 검사하는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이 기능이죠, 말 그대로 기능. 그래서 기껏 해봤자 이 단어는 틀렸습니다. 다른 단어 쓰세요. 또는 법 체계가 이렇게 되면은 조금 곤란하니까 고쳐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지들이 그냥 법안을 꾹 눌러 담고 있다가 거기서 그냥 폐기시켜버리는 그런 황당한 상황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임위원회를 했는데도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 때문에 이 법사위가 법안의 무덤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법안의 무덤을 만들어둔 이유는 다수당이 횡포를 부릴 것을 막기 위해서, 다수결에 의한 횡포, 즉 이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 그런 게 있었잖아요. 왜 날치기라는 거, 이 날치기를 막기 위해서 요 제도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맡겨놨다? 비교섭 단체 의원 한 명한테 맡겨놨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비교섭 단체가 주로 정의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이걸 사실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심상정의당이 되면서 이 캐스팅 보트를 쥔 정의당이 너무 횡포를 부리고 오히려 국힘당의 제2중대 역할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정의당 대신에 양양자 의원한테 그 권한을 줬다가 민영배한테 줬다가 다시 조정훈한테 줬다가 이런 그런 절차가 좀 있었어요. 자,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온 역사인데, 자, 문제는 이 비교섭 단체 1인 법사위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어 있는 이 한 사람이 상당히 뭐에 취약하겠어요? 로비에 취약한 거야. 로비에. 양양자 의원만해도 갑자기 확 입장을 바꿨거든요. 원래는 그 검찰개혁법에 동의를 한다고 해서 이분을 법사위로 보냈는데 갑자기 법사위 간 지 얼마 안 돼가 갑자기 확 바꿔버렸어. 이유가 뭐겠어요?
로비로나 혹은 외압에 흔들렸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정의당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의당이 저 의원 6명밖에 안 되는 저 군소 정당이 어쩜 저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겠어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으니까 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이익을 챙겼던 거예요. 자, 달리 말하자면 이 조정훈 한 사람은 지금까지 비교섭 단체 한 명, 법사위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비교섭 단체 국회의원 한 명이 되면서 지가 진짜 무슨 대통령 비슷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가 안 하면은 지가 도장 안 찍어주면 통과가 안 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양쪽으로부터 로비를 많이 받았겠냐고. 얼마나 흔들렸겠냐고. 그런데 로비하면 민주당보다는 저쪽 애들이잖아. 그죠? 아무래도 이쪽은 로비하는데 실력이 딸려. 근데 저쪽에 넘어간 거예요, 결국에는. 자, 민영배 의원 계실 때는 괜찮았죠. 솔직히 민영배 의원은 조정훈이나 양향자한테 캐스팅 보트가 안 가게 하려고 본인이 스스로 탈당했었잖아. 그렇게 해서 지금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영배 의원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민영배 의원과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민영배 의원은 잘못하신 거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좋아. 그럼 지금까지 그랬다 치고 앞으로는 이미 조정훈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잖아. 넘어갔으면 더 이상 비교섭 단체가 아니잖아. 근데 왜 계속 여기 있지? 예.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를 째깍째깍 처리를 해야 되는데 누가 째깍째깍 처리를 안 하고 지금 봐주고 있기 때문이지. 누구? 이 아저씨. 야, 합당했으면 빨리 당적 옮겨. 왜 당적 안 옮기고 그러고 있어? 빨리 정리해. 라고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야? 국회의장이죠. 자, 그리고 자, 조정훈이 당적이 바뀌었으니까 법사위에 인원이 바뀌어야겠네요. 자, 법사위 인력을 교체하겠습니다. 보직을 교체해 줘야 돼. 누가? 김진표가. 왜 안 하지? 이 양반 손에 다 달려 있어요, 지금은. 지금 아마도 이 조정훈은 여러 가지 변명을 댈 겁니다. 의결은 끝났지만 이 등기하는 절차, 선관위 뭐 등록하고 뭐 이런 거, 선관위 도장 받는 절차가 아직 남아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라는 식으로 행정 절차가 남아서 아직까지 당적을 못 바꾸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변명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좋아. 변명한다 쳐. 그런데 그 변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열흘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니? 빨리 옮기세요. 라고 재촉을 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걸 누가 해야 돼? 이 아저씨가 해야 된다고. 안 하고 있네? 이 직무유기죠. 그러는 사이에 정말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겁니다. 법사위에 걸려가지고 지금 법안의 무덤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상태로 21대 국회가 마감이 되면은 그 법안들 다 폐기됩니다. 그 폐기되게 놔둘 거예요. 이 아저씨만 아니면 다 통과될 수 있는데,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 도대체 이 아저씨는 왜 이러지? 자기는 국회의장이지만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다 라는 말을 해가지고 그 말 때문에 국회의장이 될 수 있었죠. 민주당 국회의원들 김진표가 뭐 이뻐서 뽑아줬겠어. 말을 그렇게 하니까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되겠다라고 했으니 그 말 때문에 뽑아준 거 아니야. 근데 막상 국회의장 되니까 지금 딴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딴 생각이 든 거지. 딴 욕심이 들어간 거지. 김진표
돌아온 걸로 제가 압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예. 자, 결국에 지금 이 법사위가 이상하게 지금 돼 있는 이유, 정상화가 되지 않는 거는 조정훈과 국힘당과 김진표 의장의 합작품이다 라고 해도 과언 아닌 거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정상적으로 행동한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그럼 뭐 하고 있냐고요? 민주당 쪽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김진표라는 사람이 민주당 쪽 말을 먹어주질 않아요. 지금 뭐 김용민 의원이랑 박주민 의원 이런 쪽에서 김진표 의장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워라 내워라 니들이 그러든가 말든가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눈치 볼 것도 없고 내가 뭐 이제 뭐 국회의장까지 했으니 이제 조만간 그 국회 관두고 나갈 건데 이제 정계 은퇴할 건데 내가 누구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 니들도 내 말 안 듣는데 뭐 이런 식인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참 화가 납니다. 이선주님 천불이 난다고 하셨어요. 네. 수박님 진표 이름 바꿔라 뺀질표로 예 그렇습니다. 예. 동반자님께서 오죽하면 유시민님이 민주당은 국회의장이나 잘 뽑으라고 하세요 라고. 예 맞아요. 이런 사람을 국회의장을 그러니까 참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우리가 보통 수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7, 80명씩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사람을 딱 뽑아 놓은 겁니다. 물론 그 수박들이 지금 수박 아닌 척 하면서 여기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이경 같은 사람 이렇게 친명에서 이렇게 좀 떠오른다 싶은 이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지고 얼굴 들이밀고 뭐 그렇게 하면서 수박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수박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입니다. 도로남님 진표야 빨리 해결하거라 라고 하셨고요. 김도진님 천벌받을 놈이라고 하셨고요. 꼬꾸님 저런 놈을 뽑아서 답답하다라고. 예, 사실 참 답답해요.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김진표 절대 뽑지 마세요 라고 분명히 여기저기 막 떠들고 다녔는데 안 먹히더라고요. 이 국회의장 뽑는 거라든지 또는 국회 원내대표 뽑는 거는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 시민들이나 유권자들이나 당원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아니 그 사람들의 이빨이 안 들어가. 진짜 이빨이 안 들어가. 국회의장, 뭐 원내대표 이런 거 뽑을 때만 딱 그럴 때는요. 어떻게 된 건지 딱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아유 내가 저분한테 신세진 게 있는데 요런 걸로 다 결정이 되더라고요. 보는 사람 옆에서 화딱지나고 천불이 나죠. 그 부분을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 국회의원들 본인들도 알아요. 그 문제 있죠. 그 문제 있다면서도 바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킹선님, 김진표가 다니는 교회 앞에서 항의 집회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병우님, 직무유기로 고소 고발하면 안 되나요? 하는 그 방법도 사실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2분이고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